최근 비트코인이 FTX 사태 이후 최악의 주간 낙폭을 기록하며 6만 달러 아래까지 급락했었죠. 다행히 지금은 바닥에서 강하게 고개를 들며 여러 악재를 해소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안심하긴 이릅니다. 현재 차트에서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위험 시그널이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 부분 자세히 짚어드리면서 과연 비트코인을 언제 사고 팔아야 할지 실전 대응 전략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티드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유튜브 영상보다는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열심히 브리핑 드려왔었는데요. 오늘은 오랜만에 비트코인이 기술적으로나 거시적으로나 정말 중요한 자리에 도달했다고 판단이 되어서 영상으로 시황을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현재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는 주요 외부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먼저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드린 뒤 현재 비트코인 차트가 우리에게 직접 말해주는 위험 시그널들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약 일주일 전쯤 영상에서 비트코인이 당장 해소해야 할 악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현재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해소되었습니다. 첫째는 ETF 순유출세의 진정입니다. 지난 금요일을 기점으로 유출세가 진정이 되면서 블랙록에서 유입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현재 ETF 누적 총량을 살펴보면 지난 2026년 2월 폭락 시점 근처까지 내려온 상태인데 이 구간은 과거 기관들이 ETF를 통해서 공격적으로 물량을 늘렸던 2025년도의 고점 구간입니다. 즉 기관들에게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방어선이었다는 뜻이죠. 현 구간에서 유출이 멈추고 유입 전환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유의미한 시그널입니다. 비록 지난 일주일 전체를 놓고 보면 완벽한 순유입세는 아니었지만 약 14일 동안 이어졌던 지루한 연속 순유출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도 트레이더들은 시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 리스크 완화입니다. 이번 사태는 역대 최악의 휴전을 겪으며 휴전 중에서도 공습이 이어졌고 이스라엘이 조약을 지키지 않아 긴장감이 크게 달했었습니다. 제가 이전 브리핑에서도 유가가 $100 위에 있을 때 미국은 비축유를 엄청난 속도로 방출을 했다. 하지만 6월 초부터는 비축유가 바닥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물가 이슈와 중간 선거를 앞둔 미국 입장에서는 더 이상 전쟁을 끌고 갈 이유가 없다라고 시나리오를 짚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대로 바로 어제 새벽 미국과 이란 MOU 초안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트럼프의 SNS뿐만 아니라 이란의 공식적인 브리핑에서도 모두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계속 경계해야 할 대상은 이스라엘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전쟁을 찬성하고 있고 그동안 이란이 지원하는 테러 단체들에 희생당한 이들이 많아서 감정의 골이 깊기 때문입니다. 현재 트럼프가 네타냐후 총리에게 강력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 만큼 이스라엘이 이 MOU 체결 이후에 실제로 공격을 멈춰주는지가 이번 주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자금줄 관련 리스크입니다. 최근 DAT 기업 스트래티지의 자금 원천인 우선주 STRC의 $100 패깅이 일시적으로 깨졌었습니다. 제가 패깅이 깨지면 배당률이 올라가고 그 차익을 노리는 아비트라지 매매가 들어오면서 결국 $100를 맞추게 될 거라고 브리핑을 드렸었죠. 이 역시 현재 비트코인이 반등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정상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등이 조금 더 유지되어서 MSTR이 매입한 비트코인 평단가 위로 확실하게 회복해 준다면 시장은 완전히 긍정적인 국면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아직은 $100 패깅이 완벽히 맞춰주진 않은 상태니까 이 부분은 이번 주 내내 체크해서 텔레그램으로 실시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쟁이가 차트 안 보고 자꾸 딴 얘기하나 싶으실 수 있겠지만 시장의 큰 판을 알아야 차트 분석의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중요한 맥락들은 거의 다 짚어드렸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차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말 텔레그램 브리핑을 통해 비트코인이 현재 자리에서 큰 조정 없이 추세 저항선에 붙여서 마감을 해줄 경우 이번 주 주초 반등을 통해 상단 저항 자리를 체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정확히 미리 짚어드렸던 저항 자리에 도달했습니다.
구체적인 가격으로는 65.4에서 66.1K 구간입니다. 이 자리가 왜 중요했냐면 직전 저점 구간 SR 플립 자리이자 단기봉 로우 타임 프레임에서 베어리시 오비가 저항으로 버티고 있던 자리였습니다. 게다가 현재 반등하는 파동 형태가 A파, B파, C파동의 구조를 띠고 있는데 추세 기반 피보나치 확장의 1대1 자리와도 정확히 맞물리는, 즉 수많은 저항 근거들이 촘촘하게 중첩된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존에 강조해드렸던 메이저 지지 자리는 딱 두 곳이었습니다. 1번 구간 그리고 2번 구간이었는데 1번 구간은 제가 직접 만든 CW 다이버전스 지표에서 1시간봉 기준 상승 다이버전스가 깔끔하게 발생했던 구간입니다. 고배율의 롱 포지션들의 청산 물량을 함께 받아먹으며 추세 반전을 노릴 수 있던 핵심 타점이었습니다. 이번 구간 로우 타임 프레임의 저항을 돌파를 하면서 1시간봉 기준 INB 불균형 구간을 강한 상승으로 만들어낸 뒤에 그 불균형 구간을 정석적으로 리테스트 해준 지지 구간이었습니다. 여기서 62.8K 리테스트를 마치고 현재 다시 고점을 높여준 상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짚어드린 이 유력한 지지 구간에서 롱 포지션 차분하게 잡으신 분들은 지금 도달한 이 저항 자리에서 반드시 분할 익절 진행해 주셔야 하는 구간입니다. 시장이 호재를 받아들이며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은 맞지만 제가 인트로에서 언급해드린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되는 치명적 위험 시그널이 바로 이 자리에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왜 지금 자리에서 무작정 홀딩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부터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차트 뜯어보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자리는 향후 추세를 결정지을 명확한 분기점입니다. 여기서 강한 상승 추세가 그대로 지속이 될 것인가, 아니면 기존에 진행되던 하락 파동에 대한 단순한 데드캣 바운스로 ABC 형태의 반등 파동이 마무리될 것인가 아직은 확인을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보통 차트에 이렇게 큰 하락이 나오면 피보나치 되돌림의 0.382 구간 정도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이 종종 나오곤 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추세 기반 피보나치 확장의 1대1 자리에서 저항이 발생할 경우 반등의 흐름이 위로 시원하게 터지지 못하고 길게 늘어지는 경우가 종종 나오곤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재 ABC 반등 파동이 일단 단기적으로 C파동이 여기서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한 파동 하방으로 늘어지는 눌림이 나와주면서 바닥 테스트가 나오고 이 전체 A, B, C파동이 A파동이 되고 한 파동이 눌리는 B파동의 형태가 나와주고 바닥 테스트를 거치고 그 다음에 C파동이 5파동의 형태로 올라오면서 382 구간 혹은 그 이상까지도 올라가는 경우가 종종 나오곤 합니다. 이번에도 현재 자리에서 다이버전스가 아직 포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곧바로 강한 상승 연출도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기술적으로 지금 대단히 경계해야 하는 자리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특히 1300 데이터를 확인했을 때 지금 도달한 저항대는 숏 포지션들의 강한 청산이 예정되어 있던 구간이었습니다. 만약 세력들이 이 자리에서 대거 쌓여있던 숏 물량을 터뜨리는 숏 스윕 무빙만 준 뒤에 재차 하락으로 꺾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락 직전에 고배열의 숏 개미들을 깔끔하게 털어먹고 다시 내려가는 전형적인 무빙이 되기 때문에 이 구도를 타면 향후 하락세가 걷잡을 수 없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에 대해서는 영상 마지막 부분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호가창 흐름을 보여주는 CBD 차트를 보더라도 이 관점은 뚜렷해집니다. 본래 65K 라인은 굉장히 강력한 매도벽이 존재했던 자리입니다. 65K에 실제로 매도가 체결된 팩트 물량도 존재를 하고 가격이 돌파를 시도하는 시점에 매도벽이 살짝 줄어들면서 그 상단인 66K 부근으로 매도벽이 위로 옮겨간 움직임도 포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차트가 상승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가장 가까운 기준점인 65K 다시 아래로 재이탈하는 현상이 발생을 한다면 이를 매우 좋지 않은 하방 시그널로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리에서 단기적인 눌림이 나오더라도 직전에 저항을 받았던 64.8K 구간 그리고 64K 초반 구간이 핵심입니다. 이 자리에서 현재 차트를 밀어올린 강력한 장대 양봉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여기를 가장 가까운 로우 타임 프레임 관점의 최종 마지노선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64K에 대한 재이탈이 발생을 하거나 채널 하단에 대한 재이탈이 발생을 한다면 그때부터는 조정이 심화되면서 앞서 언급한 깊은 눌림이자 바닥을 다시 테스트하러 가는 B파동의 하락 테스트가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롱 포지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64K 부근과 채널 하단을 굳건히 지켜주는 형태가 나와주어야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가 완성이 되겠죠.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자리는 상방에 대한 가능성, 하방에 대한 가능성을 도박처럼 예측해서 베팅을 하기보다는 철저히 64K 구간이 지켜지는 선에서만 제한적으로 상방 베팅을 유지를 해보고, 만약 64K가 이탈이 된다면 그 시점부터는 단기적인 숏 관점으로 유연하게 전환하면서 바닥 테스트 구간까지 하방 수익을 챙겨보는 전략이 가장 유효하다고 봅니다. 현재 자리는 이미 메이저 저항대를 터치하고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캔들이 만들어지는 흐름을 보면서 조금 더 세부적인 지지 저항 라인과 구체적인 매매 타점들은 텔레그램 공식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 입장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텔레그램 입장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